1년이란 시간이 뜨겁게 흘렀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17일 국방부 의장들을 시작으로 포문을 열었던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대한민국 군인들의 패기 넘치는 기상과 열정을 만났고 꿈을 함께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철통 같은 자주국방 능력.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깊은 감명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주역은 우리의 군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단결 대풍 단결 필수. 수많은 최정예 전사들이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다를 통해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불굴의 군인 정신과 땀 냄새로 가득했던 지난 1년이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다의 포문을 열어줬던 첫 번째 주인공.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얼마 만이죠? 한 1년 만인가요? 네, 근 1년 만인 것 같아요. 국방부 의장대에서 멋진 모습을 선보였던 안태현 하사입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절도 있는 제식으로 우리 군의 패기와 이상을 알렸던 국방부 의장대. 3kg이 넘는 묵직한 M16 소총을 돌리며 훈련에 매진했었죠. 이렇게 앞에 총. 안태현 하사는 국방부 의장대를 통솔하는 훈련관이자 최정예 멤버였습니다. 1년이 지났잖아요. 시간 참 빨리 지나간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전무하사가 최대 18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해서 제가 최대 기간 채우고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 전역했습니다. 그래도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게 주변에서 또 기대도 많이 하시고 우선 주변에서 많이 연락 오더라고요. 이렇게 너 뭐 찍었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연락 많이 받았었고 또 가족들은 또 아들이 이렇게 TV 나오니까 좋아들 하시고 조금은 근데 불편했었죠.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주변에서 좀 그렇게 보셔가지고 좀 많이 부담스러웠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은데 아무래도 교육 훈련이잖아요. 그때가 훈련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저는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촬영이라든지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상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분위기가 풀어진다면 바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촬영을 하든지 간에 특수한 상황이 있던지 간에 저는 항상 훈련할 때만큼은 좀 집중해서 하자. 쉴 땐 쉬더라도 훈련할 때는 집중해서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촬영 와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좀 분위기가 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잡고 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화면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내가 저렇게 어떻게 그렇나라는 생각으로 좀 마음이 아팠었어요. 니 혼자 박차 빨았잖아. 그렇습니다. 집중해라고 알겠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선임이 형들은 오늘 우리 원래 주특기 할 때 이빨 안 보이지? 왜 대답이 없어? 너네 말이야. 주특기 할 때 이빨 안 보이지 우리? 오늘 최대한 이렇게 해줘 알겠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행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아무래도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악수해 주시는 게 가장 큰 기억에 남지 않나 싶습니다. 엄청 떨렸죠. 우리한테 오시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았어요. 왜냐하면 앞에 사람들만 악수해주고 가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셔가지고 굉장히 영광이었죠. 2017년 11월 8일 잊을 수 없는 하루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극빈으로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처음 만난 날. 최상의 예우를 갖춘 의장대 사열은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습니다. 대한민국 1%라는 자부심으로 가슴 벅찬 시간이었답니다. 조금 아쉬웠죠. 왜냐하면 이제 병사들, 그러니까 이제 후임들과 동고동락하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시끌시끌하게 생활했었는데 조금 외롭기도 하고 혼자 있다라는 그 느낌을 많이 가졌었고 그랬는데 그래도 전역하는 게 좋더라고요. 잠깐만.
이거 뾰족한 쪽 이쪽으로 하지 말고 뾰족한 쪽이 있으면 행사복이 상처가 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항상 할 때는 바깥쪽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 처방에 좀 뿌려서 행사복이 안 걸리게.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래? 최대한 조심하게. 훈련할 땐 호랑이 선생님이었지만 일상생활에선 후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많은 자상한 형이었습니다. 이거 많이 뿌리면 탄다 행사복. 무엇보다 국방부 의장대로서 품위를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피식보행 절대 하지 말겠어? 알겠어. 12번째, 오늘은 우총 관계로 각대 정비 실시하되 자지 말고 행사복이나 너의 총기 정비할 것. 알겠지? 이상하고 지금 바로 실시하자. 알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난 1년이 흘렀답니다. 의장대는 이제 전군에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의장대는 전군에서 가장 멋있는 부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대 청춘 가장 멋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의장대 꼭 가시길 바랍니다. 시청자들에게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명장면. 3위는 제3공수특전여단의 설안지 극복훈련이 차지했습니다. 전투 스키는 눈 쌓인 산악지대에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기동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신속한 방향 전환과 고속 기동이 전술 스키의 핵심이랍니다. 서론을 누비며 특전사다운 스키 실력과 패기를 선보였습니다. 설안지에서 야전삽 하나만으로 극복해야 했던 특수정찰 임무는 시청자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감시소를 구축해야 돼가지고 감시소 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겨울상과 멘붕으로 싸웠던 특전사들의 훈련을 통해 우리 군의 패기를 보여줬었죠. 홀을 덮을 뚜껑을 만들려고 오늘 홀을 짜고 있습니다. 겨울산의 일부로 완벽하게 변신하기 위해 노력했던 특전사 대원들. 본격적인 특수정찰 임무에 돌입했었죠. 그런데 파란 깃발을 달고 지나가는 트럭 한 대가 포착됩니다. 하나 둘 현망에 1, 2, 3, 4 등장바람 당국 5, 6, 7, 8 설안지에서 펼쳐졌던 뜨거운 겨울 이야기에 이어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린 명장면 2위는 제1포병여단 거포대대 K9 자주포 전술훈련입니다. 첨단 시스템을 갖춘 K9 자주포는 막강한 화력으로 중부장한 대한민국 국방의 핵심입니다. 자고 말해봐 한번. 작전하달 한정띠 방향 모듈 6호 신강 577 헤이어 하나 둘 3, 4, 5, 6, 7, 8, 9 하나 둘 3, 4, 5, 6, 7, 8, 9 한탄이 한전달 2번 사격 수동 사격 임무로 시행하겠습니다. 수동 사격으로 진행했던 전술 훈련. 일편 3부 사격 준비! 수! 단 하나의 불발도 없이 포탄을 표적지까지 발사하는 데 성공했었죠. 시청자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최고의 명장면. 혹독한 지옥 훈련으로 악명차자한 해난 구조대입니다. 숨이 막힐 듯 뜨거운 무더위에도 훈련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해난 구조대원이 되기 위한 12주 교육과정.
당시 32이었던 김명훈 하사. 교육생 중 최고령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사고가 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 구조와 인양 작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바로 해난 구조대입니다. 훈련 6주차에 접어들면 심해 잠수사에게 필수인 스쿠버 훈련을 진행했었죠. 여러분들 다이버들 다이빙 다 하고 있으니까 딱 10번씩만 마스크를 연습하고. 수중에서 마스크에 물이 들어오면 코를 이용해 뱉어내는 것을 마스크 클리닝이라고 합니다. 해난 구조대에 입대하기 전엔 수영도 제대로 할 줄 몰랐던 김명훈 하사. 훈련 도중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었죠. 지치가 나가지고. 수영 초급자들일수록 특히 허벅지 경련이 자주 생긴다고 합니다. 결국 훈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절뚝이는 걸음으로 자리를 비켰었는데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후회를 하기보다는 이제는 끝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이제 후회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후회 안 합니다. 김명훈 하사는 무사히 해난 구조대 교육을 마칠 수 있었을까요?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얼굴을 만나러 찾아온 길. 이곳은 대한민국의 바다를 수호하는 해군 2함대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누비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해난 구조대원들 사이로 반가운 얼굴인 김명훈 하사도 보입니다. 최고령 교육생으로 부상의 어려움도 겪었지만 당당히 해난 구조대의 일원이 됐답니다. 혹시 김명훈 하사님 동료 되십니까? 예, 동료됩니다. 혹시 바람대지만 혹시 김명훈 하사님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거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훌륭한 대원이어서 더 말할 게 더 없습니다. 너무나 잘해서 뭐 후배들 중에서도 으뜸가는 대원입니다. 교육생 때 보고 지금 뵙는 건데 교육생 때 그렇게 해난 구조대원이 되고 싶어 하셨었잖아요. 지금 이곳이 그 곳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슈트를 입고서 이제 입수자가 있건 뭐 입수자를 구하기 위해서 이 슈트를 입고서 그러고 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긴장하고서 지금 군 생활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훈 하사에게 해난 구조대는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교육생 중 나이가 가장 많았고 수영 실력도 서툴렀지만 끈기와 인내로 혹독한 훈련을 이겨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에 해난구조대를 수료하고 지금 현재 2함대 7구작전 중대에서 스쿠버 심해 잠수사로 근무하고 있는 하사 김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기억은 아주 잘 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아마 6주차 훈련 받을 때 촬영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원래 태교를 하려고 태교 신청서까지 내서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 계시는 이제 교훈 대장님과 이제 훈련관님, 다른 이제 교관들께서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은 나이 32살인데 여기서 포기하면 또 나가서 뭘 하겠느냐. 조금만 참고 견뎌봐라. 처자식이 있는데 생각 다시 해봐라. 그 말 한마디 다시 기초반 12주 과정을 수료하고 초급반 14주 과정까지 다 수료를 해가지고 작년 12월 17일 날 이쪽으로 이제 해군 2함대 7구작전 중대로 부임됐습니다. 수경에다가 물 채워가지고 밥 식사하셨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떠셨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거를 어떻게 했나 싶은데 그때 당시에는 훈련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안 하면 혼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죽기 살기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시 가라면 못 갈 훈련 그런 것 같습니다.
수중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물을 가득 채운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루를 보내야 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눈 밑에까지만 채워서 움직이고 밥 먹을 때는 이제 아예 눈까지 다 채웁니다. 시야를 가리는 물 때문에 중심 잡기도 힘들었었는데요. 엄격하기로 소문난 교관들이 교육생들의 마스크에 물을 꽉꽉 채웠었죠. 오케이, 잘다. 바로 식사하면 되겠습니까? 식사해. 코는 완전히 봉쇄된 상태에서 숨을 쉬랴 밥을 먹으랴 입이 참 바쁜 날이었습니다. 앞에 안 보입니다. 지금 피디님도 안 보입니다. 넘어가기 잘 넘어갑니다. 먹는 거 반 같은데 그래도 배고프니까 먹어야 됩니다. 당시 큰 화제를 모았던 수중 적응 훈련. SNS 사이트에서 무려 5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아이들한테만큼은 스타가 됐으니까 제 자식들, 제 아이들한테만큼은 그냥 일반 아빠가 아니라 TV 방송에도 나왔던 그 유튜브 스타 아빠라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아이들한테. 더 넓고 더 깊은 바다를 향해 몸을 던지는 해난 구조대. 이제는 늠름한 해난 구조대원이 되어 돌아온 김명훈 하사. 저희 이제 작전 임무라든지 이런 수행을 하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공기통을 쓰기 때문에 공기 차징을 하고 있습니다.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고 계신데 날씨가 많이 덥죠. 예, 날씨가 엄청 더운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도 참 더웠거든요. 작년에는 훈련을 받고 있었던 터라 이렇게 더운 거를 못 느꼈는데 아무래도 이게 평택보다는 진해가 더 덥다 보니까 훈련 받으면서 땀도 너무 많이 흘리고 물 없이 좀 지치다 보니까 바닷물이라도 들어가서 몸 좀 이제 좀 식히고 열 좀 식히고 그러고 싶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도 땀 나면은 물속에 뛰어들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혹독했던 지난 여름. 지옥 훈련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숨이 막힐 것 같은 무더위였습니다. 너무 더워서 땀도 많이 나고 빨리 들어서 열 좀 식히고 싶습니다. 입수 준비. 입수. 때로는 바다가 위안이 돼줬습니다. 공간 시작. 하나, 둘, 셋, 넷. 최강의 해난 구조대원이 되어 가족들 앞에 당당하게 서고 싶다는 꿈이 이루어진 오늘. 뜨거웠던 여름의 기억도 이젠 추억이 됐습니다. 제가 이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출연을 하면서 그 대한민국 해군 SSU 영상을 많이 촬영을 해주셨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서 SS를 꿈꾸는 이제 후배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출연으로 주인공으로 출연하시라고 한다면 출연하시겠습니까? 그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제 더 이상 또 출연을 하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의 흥미도 떨어지고 그렇지 않을까. PD님이 와서 촬영해 주신다면 무조건 출연 잘하겠습니다. 시청자들에게 가슴을 울린 감동적인 순간도 있었습니다. 최고의 해병을 선발하는 청룡전사 선발대회가 열리던 날. 또 다른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많은 해병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던 장병이 있었죠. 부상을 딛고 1년의 재활 치료 끝에 해병에 입대한 윤종찬 상병이었습니다. 부대의 명예를 건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윤종창 상병에겐 예전에 다쳤던 무릎 부상으로 인해 가장 힘들었던 종목이 바로 완전 군장한 채 완주해야 했던 20km 행군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대에서 저를 응원해주신 선임들 이제 또 잘하라고 이제 많은 말들을 건네주는 이제 후임들 다 너무 감사하고 자 부모님께 또 오늘 또 저 아들이 또 하나 해냈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공수 특전여단의 산악극복 훈련도 감동의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산악극복 훈련은 특전사 훈련 중에서도 백미로 손꼽히는데 높이 800m의 험준한 암벽지대에서 진행했던 수직낙하 훈련은 시청자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었죠. 지금 이제 곧 있으면 하셔야 되는데 어떠십니까? 많이 긴장되기도 한데 계속 이게 몸이 숙달돼 있어가지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방에 함성 5초가 발사! 자, 지금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예! 중대장님이 생각난다! 중대장님께다요 큰 소리를 하고 싶은 말 시작! 중대장님! 늘 감사합니다! 하강! 하강! 고아 출신으로 특전사에 입대하여 늠름하게 산악극복 훈련을 완수했던 이대규 하사의 감동 스토리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었죠. 제가 이제 가족이 이제 저 혼자다 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항상 중대장님이 이제 좀 가족 같은 역할을 해줘서 저 같은 경우에 휴가 나가도 항상 시설에 보육원 같은 데 가고 하니까 중대장님께서는 아빠 같은 느낌으로 잘 해주십니다. 한 번도 소리내어 불러보지 못한 그리운 이름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었죠. 이제 정비 시간에 좀 어머니가 생각나가지고 조금이나마 좀 편지를 적고 있었습니다.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직접 말은 못해도 이 손글씨라도 남는 게 좀 저에게 마음이 놓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 한번 써봤습니다. 이대규 하사의 간절한 꿈이 꼭 이루어지길 응원합니다. 육군 보병학교에서 악바리 근성을 발휘한 신민영 하사도 화제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버틸만합니다. 대한민국 1%의 특급 전사들이 도전하는 유격 전문 과정. 4주 동안의 지옥 훈련을 통해 실전에 필요한 전투 기술을 온몸으로 익혀야 했는데요. 66번 교육생 구화 준비 끝! 구화! 레이저는 조국에 축하해!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고 한계를 뛰어넘었던 순간들. 멀게 느껴졌던 꿈이 조금씩 현실로 다가왔었는데요. 유격 전문가가 되기 위해 거친 물살을 헤쳐나갔고 밤새 내리는 비를 맞으며 산을 타고 넘어야 했던 험난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지막이기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좌절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신민영 하사. 대한민국 1%의 꿈을 이룬 여전사는 오늘도 미래를 향해 씩씩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제자리 걸어 가. 제자리에 서. 하나, 둘, 셋. 불굴의 악바리 정신은 지금도 부대 내에서 유명하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굉장히 오랜만이십니다. 여전히 뛰고 계시네요. 1년 전에도 참 많이 떴던 것 같은데. 뛰는 거 멈출 수 없습니다. 체력 단련 저도 수고 많았고 이제 올라가서 개인 정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호. 저는 13, 14, 15에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다에 출연한 하사 신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독했던 시간은 명예로 보답받았습니다. 레인저라는 의미는 평상시에는 전문유격 교관으로서 임무를 수행을 하다가 만약에 전시가 된다면 이제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육군에서는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4호라고 알고 있고 극수수 인원에 들었고 이러한 자격이 주어졌다는 게 제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유격 전문가 수료 후에도 일상은 훈련의 연속인데요. 완전 군장을 하고 산을 오르는 발걸음이 경쾌한데 4주간의 교육 기간 동안 하루에도 서너 번씩 올랐던 덕분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생생합니다. 행군하고 막 이렇게 뛰고 이러면 저 진짜 굉장히 신나고 재밌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때 뭐 교육 한번 받고 뭐 평가 한번 받으려면 무조건 산을 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산을 탔던 것 같은데. 화력류도 뭐 평가 보면 무조건 못해도 5, 600 타야 되고 다 막 산 쪽에서 막 이제 장애물 있고 하니까 다 산 탔던 것 같습니다. 진짜. 자, 앞과 거리 줄입니다. 유격 전문가 과정의 훈련 대부분이 산에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유격 훈련장이 깊은 산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루에도 서너 번 이상 산악 행군을 해야 했습니다. 안 힘드세요? 예, 저 괜찮습니다. 길이 굉장히 험한데. 네, 다들 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런 날에 하루에 몇 번이나 가세요? 교육 훈련 있으면 아마 하루 종일 있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특급 전사 중에서도 최고만을 선발하는 유격 전문가. 161명이 도전했지만 최종 통과한 합격자는 단 72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드러나지 않은 각국의 노력하는 군인들을 발굴해내는 그리고 그러한 프로그램인 것 같고 좀 더 이제 계속해서 노력하는 군인이 있다, 이러한 훌륭한 군인들이 있다라고 대신 또 홍보를 해주시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2탄은 안 나옵니다. 하늘 높이 날아올랐던 대한민국 군인들의 꿈과 열정. 미래를 향한 도전을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안위를 위해 매일 가상의 전투를 치르는 사람들. 대한민국 군인들의 뜨거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